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받은 정부입니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야 하고, 저는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총선을 치렀고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묘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지난 2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보수 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원래 한 1년 가까이는 이 국민들께 자숙하는 모습 보이고 성찰하면서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페북에 글을 쓰기도 했었죠. 다만 그 이후에 한 2달간 동안에 우리 당이 민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점점 더 위기에 빠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 저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나섰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길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1년 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저한테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제가 이 당을 조금 더 민심에 부합하게 바꾸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국가에 봉사하던,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같이 징병제와 남북 분단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좋든 싫든 군대에 가서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는 다른 정치 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입니다. 수긍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특검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논란이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불신만 쌓일 겁니다. 그런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선택받은 정부입니다.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 내야 하고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도이치 사안 같은 경우는 상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대한 판단만 사실상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 수사의 결과를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전 집권 여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적 관계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공적 관계의 사적인 어떤 친소 관계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 여부가 공적인 결정의 이 가부라든가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게 제 생각이고 아까 제가 연설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쟁 같은 총선을 치렀고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대화 타협, 누구와도 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할 땐 설득당해 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이 상황들이 이조 심판을 말씀하셨나요? 그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부분도 있어요. 그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제가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다른 전략이 뭐가 가능했을지에 대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화해서 저희가 선거 전체에서 이조 심판만 외쳤냐? 그러지 않았던 거 아시잖아요. 다음 일정이 또 있잖아요. 우리 저 원희룡 장관님. 뒤가 어디 계시고? 뒤로 가셨어.